철강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철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른다면 과연 담당자들이 뽑아줄까요? 철강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본인 분야 말고는 대부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철강 산업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혀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은 철강 산업 관련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관련 업체들까지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철강 업체 관련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를 통해서 철강 산업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을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고로와 전기로 방식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로는 철광석을 녹이는 것을 말하고 전기로는 폐고철을 녹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로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철이 함유된 돌인 철광석과 석탄과 같은 원료탄을 넣고 녹여서 주조 공정을 통해 고체 철광을 뽑아냅니다. 현재 철광석과 원료탄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60-70%가 호주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BHP라는 광산회사는 세계적인 철광석 수출 회사인데 저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회사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철광석도 원료탄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투입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조, 이전 공정 과정에도 고로에서 전로 과정, 연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양하게 거치지만 통상적으로 고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철 스크랩을 원료로 한 전기로를 통해서 녹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철상들을 보면 철 스크랩 많이 보시죠? 차량에 한가득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면 고철이 진짜 많구나 하겠지만 현실은 이 고철도 내수로는 부족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철강 금액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전기로 방식이 고로 방식에 비해 불순물이 많아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말보다는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인장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강제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고로와 전기로 방식으로 제작되는 반제품은 슬라브, 빌렛, 블룸으로 구분되고 여기까지가 조금 더 완벽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상공정이라고 불리우며 아변이라고도 불리우는 하공정이 있게 됩니다. 반제품인 슬라브는 열연 강판과 후판으로 나뉘는데 열연 강판은 표면이 거칠고 정밀도가 낮지만 강도가 높아서 구조, 건설, 조선 같은 분야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열연 강판은 냉간 아변통에서 냉연 강판을 만드는데 이는 표면이 매끈하고 정밀도도 높고 품질이 뛰어나서 자동차 내외장과 가전제품 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에서 기가스틸이라는 초고강도 강판을 개발해서 총알도 뚫리지 않고 10원 동전의 넓이에 10톤가량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강도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연 강판을 롤 포밍 공정을 거쳐서 강관으로 제작되기도 하는데 물이나 오일 등 안에 흐르도록 하거나 일반 철 환봉보다는 무게를 줄여야 하는 곳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판은 슬라브의 상태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강판이고 보통은 9T 이상의 판들을 후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후판은 건설, 기계, 구조 등 아주 다양한 곳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300T까지도 산소 절단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는 티크니스의 줄임말로 밀리미터를 이야기합니다. 빌렛은 고로에서 나온 빌렛과 전기로에서 나온 빌렛으로 구분됩니다. 고로에서 나온 빌렛은 조금 더 탄성이 높고 강도가 좋아서 선제라는 제품으로 사용되는데
자동차 스프링에 사용되거나 타이어 내부에 철심같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수출로 인해서 포스코의 1선제 공장이 셧다운 됐다는데, 이 공장은 45년 9개월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온 공장이었지만 수익성이 악화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철강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전기로로 생산된 빌렛입니다. 전기로가 아까 불순물이 많지만 인장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 철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구조 설계하는 곳을 보면 철근을 많이 볼 수 있듯이, 철근은 건축물에 없으면 순살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불룸을 압연해서 만들어지는 봉강, 형강입니다. 봉강은 모터의 축이나 기계 부품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형강은 건설이나 플랜트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까지가 철강 산업의 구조이고, 이러한 산업 구조 사이사이에는 엄청나게 크고 작은 업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구조별 어떠한 대표적인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수입제도 많아져서 외국 기업들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고로 관련 업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바오스틸이 압도적인 점유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룩셈부르크의 아로셀로미탈이라는 회사이고, 일본의 니폰스틸과 한국의 포스코순입니다. 전기로는 매우 많은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뉴코어, 일본의 도쿄스틸, 국내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이 있습니다. 열연 강판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냉연 간판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구 동부제철이었던 KG스틸, 동국제강 등이 있고, 강관에는 세아제강, 현대제철, 휴스틸, 넥스틸, 동양철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판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있습니다. 선제로는 포스코, 세아베스틸, 조선선제, 코스틸 등이 있습니다. 철근 생산에는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등이 있습니다. 봉영강에는 세아베스틸,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있으며, 모든 압연 제품들은 설명드린 1군의 회사 말고도 2군의 중견 회사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다양한 철강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야별 대표할 수 있는 회사들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서 본인 취업 또는 이직할 분야와 연결된 회사나 관련된 공부를 계획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경우 예를 들어 최근에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강관 업체들이 급등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그쪽 분야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동양철관이라는 회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관련 산업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최근에 철강업이 사양 산업이다, 한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기사들이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현업에 있는 종사자로서는 사실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다소 지루해 보이고 힘든 산업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다가가 보면 우리의 삶의 철강업과 제조업이 얼마나 가까이 밀접해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해 보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